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슬픈 가을나무의 노래이고요. 아틀리에 교육연구소와 협업했던 유치원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입니다. 노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늘 들리들 맞듯 노래가 흘러나와요. 흥얼거리고 손짓하며 자기들의 노래에 푹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그런 흥얼거림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건지 거기에 이야기를 좀 담아서 의미 있는 노래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다양한 유형의 노래를 감상해보고 그 느낌들을 표현해보면서 만약 음악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음악이 없다면 너희들 어떡할 거냐고 물었더니 나연이가 음악이 없으면 심심하고 말이 없어서 소리 내지 않고 입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또 나은이는 심심하고 음악이 없으면 아름답지가 않대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없어지는 거하고 같다 하고 잠들고 일어나지도 못할 것 같으대요. 동이는 울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못하게 된대요. 소윤이는 잠을 못 자고 슬퍼서 하루 종일 울 것 같다고 하고 주인은 너무 슬프고 무섭고 괴물이 다 나올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교사가 그럼 음악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연이는 음악이 있으면 좋고 푸근해진다고요. 소윤이는 자장가를 들으면서 잘 잘 수 있대요. 동이는 음악이 있으면 웃겨서 좋대요. 그 다음에 주인은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서 어, 좋고요. 나은이는 너무너무 좋아지고 마음에 사랑이 생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슬픈 곡과 흥겨운 곡을 대비해서 들어봤어요. 또 두 곡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슬픈 곡을 흥겹게도 불러보고 흥겨운 곡을 슬프게도 불러보면서 박자나 리듬의 변화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곡이 되는 것도 경험해 보았어요. 마침 가을이어서 아이들은 가을에 대한 자기들만의 노래를 만들어 보고자 했고요. 가을 분위기에 한껏 젖어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을 다가공원으로 현장 학습을 가도록 했어요. 아이들은 다가공원에 도착해서 다가공원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거웠는데요. 맨 처음 아이들의 관심을 가졌던 거는 낙엽이 어, 발에 부딪히면서 내는 부스러지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가공원에서 흠뻑 가을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낙엽을 밟으면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난다면서 그 소리에 먼저 반응했고요. 마치 하늘의 새가 반짝 뜬 것처럼 낙엽이 떨어지면 눈 오는 것 같다고 했어요. 동이는 나뭇잎이 여러 가지 색깔로 물들어 있는 걸 지적했고요. 나뭇잎이 마치 별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뭇잎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주인은 낙엽 떨어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예쁘다고 하고 나은이는 낙엽을 밟으면 폭신폭신하고 마치 눈 오는 소리 같다고 했죠. 소윤이는 나뭇잎이 기쁜 모습으로 나비처럼 훨훨 내려온다고 했고 나뭇잎이 마치 왕관 같다고도 했어요. 나은이하고 똑같이 눈이 내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하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면서 나무들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기게 되죠. 이 사진에서 나타난 모습처럼요. 그러자 아이들은 갑자기 나뭇잎이 비처럼 내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작고 불쌍해 보여서 자기들이 지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뭇잎이 이불이 되어서 산을 덮고 있고 우리가 밟아서 그 나뭇잎들이 아플 거라고 말했어요. 바람이 휙 불면서 나뭇잎이 살랑살랑 떨어져서 툭 소리 나면서 떨어지고 나뭇잎이 양털처럼 따뜻하게 산을 덮어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람에게 불지 마라, 바로 불어오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나뭇잎이 다 떨어진다고요. 그랬더니 나연이가 그래서 너무 슬프대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나무가 추울 것 같대요. 다가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즐거워하던 어린이들은 갑자기 몰아친 바람 덕분에 우수 떨어지는 낙엽 그리고 나뭇잎을 다 떨궈 버리고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를 보고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은 쓸쓸했어요. 그래서 들떠있던 마음이 어느새 슬프고 외로워 보이는 쓸쓸한 나무의 마음으로 감정이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유치원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가공원에 갔었던 그 경험을 다시 되짚어 보기로 했어요. 우리 어제 다가공원에 갔다 왔는데 어떠니? 이렇게 교사가 물으니까 좋고 신나고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공원에 가서 뭘 느낄 수 있었어? 그랬더니 동이 말이 단풍잎
느낄 수 있었다고 하고요. 나연이는 잊지 않고 나무 그 소리가 좋았고 단풍잎이 너무너무 불쌍했다는 걸 되살려냈어요. 근데 어떻게 왜 단풍잎이 불쌍하게 보였냐고 했더니 안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져 가지고 슬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또 밟아서 또 너무 더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공원에서 아이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을 교사가 녹음한 다음에 그것을 텍스트로 다시 바꿔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됐어요. 그래서 글로 표현된 문장들 중에 가사로 사용하고 싶은 문장들을 각자가 선택하고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아이들이 선택한 문장은 나뭇잎이 슬프게 내려와요. 였는데 교사가 이걸 조금 더 풍부한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내려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는 것처럼 슬프게 내려온다고 다시 은유적인 방법으로 말했어요. 우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울면서 내려온다고 하면서 눈 옆에 대고 우는 신용까지 하면서 신체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주인은 바꿔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기쁠 때는 나비처럼 훨훨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슬플 때는 어떻게 내려올 것 같니? 하면서 너무 불쌍해 보이는 모습으로 너무 슬프게 내려온다고 해요. 그래서 불쌍하고 슬프게 내려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 하고 물었더니 어떤 걸 봤을 때 그렇게 느꼈어?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을 이끌었어요. 슬픈 거를 보고 슬픈 사람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떨어질 것 같다. 교사가 원하는 거는 떨어지는 모습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어서 그게 잘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떨어질 건가를 되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동이가 손을 천천히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살랑살랑 떨어진대요. 주희가 거기에 공감을 표현해서 주희도 그렇게 떨어질 것 같대요. 그런데 나뭇잎이 떨어져서 너희들 슬프다고 했는데 왜 슬픈 거야? 라고 물었더니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나무가 마치 그 앙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우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눈처럼 내리는 것 같고 왜 나무가 우는 것처럼 느껴졌냐고 했더니 나뭇잎을 좋아하는데 나뭇잎이 바람 때문에 다 떨어져서 그렇대요. 그러면 나무 마음이 슬플 것 같니? 그래서 나무가 쓰러질 것 같대요. 그래서 우는 표정을 해요. 이렇게 주희가. 이때 교사가 놓치지 않고 카메라로 이걸 포착했고요.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 모습을 다시 보여주게 돼요. 진짜 슬픈 것 같다. 이렇게요. 눈을 비비면서 울죠. 나무 마음이 어떨 것 같니? 슬플 것 같아요. 슬플 것 같다는 데서 지금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교사가 조금 안타깝겠죠. 그래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추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지 하면 전에 다가공원 갔다 온 다음에 아이들이 했던 말을 다시 교사가 되돌려줘요. 그 말이 다시 상기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은이가 사람이 물을 안 줘서 그럴 거예요. 좀 엉뚱한 얘기가 나왔죠. 맥락을 타지 못하고요. 소희는 바람 때문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그렇다고 다시 또 되풀이해요. 나은이가 또 아까 물 때문에 아까 찬물을 줬기 때문에 열이 나서 추워서 그럴 거래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이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람아 불지마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람은 그래서 X예요. 나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람아 불지마 절대 불면 안 된다고 부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람아 불지마라고 하면서 X 표시를 하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해서 교사가 이걸 촬영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바람이 불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은이가 안 웃고 바람아 불지마 너 때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지 않으면서 나무에게 나뭇잎을 떨구지 않도록 바람에게 부탁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바람이 안 불 것 같대요. 다음을 보니까 나무가 작고 불쌍해 보여서 내가 지켜주고 싶다고 했는데 왜 작고 불쌍해 보였어? 그랬더니 나은이는 나무는요 바람이 불면 다 쓰러지고 우리한테도 다 주는데 사람이 나무로 장난치면 슬플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지켜줄 거니? 이렇게 물었게 이렇게 안아주면서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 말을 신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 연령의 유아들은 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신체 표현이 더 쉽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드러난 것처럼 애들이 매번 자기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도록 교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곧바로 신체 표현과 함께 동시에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어린이들이 만 4세 어린이들이거든요. 주인은 토닥토닥 안아준대요.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서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발로 서 있다고 주의가 하고요. 그래서 가서 한쪽 발로 쓸쓸하게 서 있는 나무를 안아주는 모습을 아이들이 신체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슬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다시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줄 거니? 이렇게요. 그러면서 셋이서 나무를 꼭 안아주는 모습을 신체 표현으로 드러냈고요. 그렇게 안아주니까 나무 표정이 어떻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기뻐지고 행복해 보인대요. 이렇게 선택한 문장, 이 선택한 문장은 아이들이 말로 드러냈던 다가오는 것에 대한 느낌을 교사가 녹음 전사한 다음에 녹음 전사한 글을 아이들에게 보여줬고 보여준 글에서 자기네가 의미 있다고 한 문장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바로 읽었을 때와 대화를 통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 읽을 때의 느낌이 사뭇 달랐고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나무의 감정에 이입되어 나무를 의인화하여 가사를 만들어냈어요. 기분이 슬픈데 마지막에는 안아주고 그래서 기쁘고 활짝 필 것 같대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모아서 만든 가사가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나뭇잎이 슬픈 모습으로 살랑살랑 떨어져요. 나뭇잎이 떨어져서 내가 너무 슬퍼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나는 너무 추워요. 바람아 불지마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 친구들아 작고 불쌍한 나무를 지켜줘. 이렇게 되풀이 동안 가사를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입에서는 흥얼거림이 흘러나왔는데요. 그 흥얼거림을 녹음해 악보로 옮기기로 했어요. 협동교수 협의회에서는 연령을 고려하여 다장조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어요. 작곡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가장 쉬운 다장조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제 협동교수협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의견을 전했더니 아니 슬픈 노래를 어떻게 장조로 만들 수 있냐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내린 나장조로 결정하게 됐어요. 이때 저희들은 깜짝 놀라게 됐어요. 아이들이 흥얼거렸던 곡을 받아 적어서 정리한 악보가 여기 있는데요.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곡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체보는 교사가 했고요. 체보된 악보를 어린들에게 다시 보여주면서 곡을 피아노로 들려줬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곡을 듣자마자 슬프긴 하지만 지루하고 절마다 가락이 비슷해서 심심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좋겠냐고 했더니 애들이 더 낮게 하면서 동이는 바로 노래를 불렀어요. 허밍으로요. 그리고 떨어져요도 이렇게 주의가 더 낮게 불러야 된대요. 떨어져요. 이거니 교사들이 도도도도 이렇게요. 아니 떨어져요. 하면서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음을 짚으며 주인은 반음을 내려서 연주하자는 거죠. 그래서 첫 줄에 나뭇잎이 슬픈 모습으로 살랑살랑 떨어져요. 이렇게 됐던 것이 첫 마디는 같고 둘째 마디까지 같죠. 셋째 마디 같아요. 그런데 여기 떨어져요에서 저가 반음 더 낮은 상태로 재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슬픈 느낌이 되죠. 둘째 줄은 첫 마디에서 나뭇잎이가 너무 길어서 여기를 나뭇잎이 다를 한 글자 더 넣으면서 여기를 0.4분음표에다가 8분음표로 고치기로 해요. 그래서 다음 마디들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서는 나뭇잎이 떨어져서 내가 너무 슬퍼 요인데 이 나뭇잎이 다 여기 아까
음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점사분음표에서 팔분음표로 바꿔주고요. 떨어져서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마디도 같고요. 네 번째 마디는 약간 이 끝을 위로 올려주게 되죠. 음을. 근데 왠가 하면 너무 슬퍼 하고 내리니까 마치 곡이 끝나버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 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올려서 다음 곡이 나오는 것을 예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끝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줄 음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요. 바람아 여기 똑같죠? 불지마에서 약간 음을 조금 내렸고요. 여기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 해서 여기 지잖아 해서 여기도 반음 내려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은 음이 높아지면 노래가 슬픈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서 전체적으로 낮게 부르고 첫째 줄 떨어져요 부분에서 반음을 사용하고 했더니 떨어지는 느낌이 떨어지자에도 반음을 같이 내려줘요. 그래서 첫째 줄 네 번째 마디와 넷째 줄 네 번째 마디에 반음표를 쓰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어린이들이 4세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재구성 작업을 위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음이 여기 올라가게 된 것은 끝나는 느낌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려줘서 다음 줄을 예비하는 음으로 올려주게 된 거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요. 마지막 이제 두 마디를 할 때도 지 부분의 음을 길게 부르는 것을 듣고 어느 부분의 음을 길게 할 건지를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켜줘를 다 길게 쓰면 좋겠고 음이 더 낮아져서 슬프게 느껴지도록 하자고 해서 이렇게 수정하게 된데 이 과정에서 내린 나장조였던 노래가 내린 마장조로 조가 또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 이 그룹 안에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내림 나장조나 내림 마장조에 대해서도 그렇게 낯설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 보면 만 4세의 음악 영역의 목표에 보면은 그 목표가 굉장히 수준이 낮아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또 따로 받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준이 높아 있고 이렇게까지 곡 구성을 해낼 만큼 아이들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재구성된 곡 전체예요. 첫 곡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나를 지켜줘서 지켜줘가 길어지니까 그 부탁하는 느낌이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협동교수협의회에서 이 재구성된 그 곡을 내놓고 협의를 하면서 교사들이 놀람을 금치 못하게 돼요. 떨어져가 4번 나와 지루하다는 의견과 내가 나눈 부분이 다른 것을 뜻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협의 내용을 전했더니 그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조금 더 재구성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은 곡이 완성되고 나니까 당장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하면서 발표회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사가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강당에서 예쁜 옷을 입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하면 좋겠고요. 누가 오면 좋겠냐 그랬더니 탕구 2반 친구들, 탕구 1반 친구들, 언니 오빠들도 부르재요. 그래서 언제 하고 싶냐니까 당장 다음 주에 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연습도 해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그 강당에서 연습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막상 발표의 날이 됐어요. 아이들이 강당에 올라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에게 네, 인사를 하고 이 그룹이 이 노래를 연습해서 언니 오빠들 탐구 1, 2반 아이들에게 지금 발표를 하는 장면입니다. 발표가 끝난 다음에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예, 이제 언니, 오빠, 동생들 앞에서 잘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요. 초대장을 만들어 모두를 초대하고 무대도 꾸며 발표를 통해 가을나무 마음을 전해주라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이 모두를 초대하겠다는 부모님들까지도 다 초대하겠다는 의미죠. 이렇게 해서 이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노래를 만들게 된 이 슬픈 가을나무의 노래 프로젝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어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내내 가을의 센티멘탈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노래를 자아낸 아이들의 음악성에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처음 아이들에게 협동교수협의회에서 아이들이 정서적인 몰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보자고 해서 다가공원에 방문하게 됐는데 가을에 푹 빠져들도록 해서 놀라운 속도로 가을과 가을나무에 감정이입이 되어가면서 풍요로운 감정을 드러냈어요. 레조 에밀리아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서적인 몰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이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특히 인상적으로 봤던 것은 그 광장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 광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교실의 빈 벽에 실제 크기의 사이즈로 프로젝트로 프로젝션을 해주니까 마치 아이들이 자기들이 광장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도록 한 장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을 어느 날 하루 다가온 단 한 번의 방문에 이렇게 놀랍도록 아이들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풍요로운 감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오랫동안 이 교육을 해왔던 저도 어, 깜짝 놀랐어요. 가을에 빠져보고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또 서로 나누고 전체적인 맥락이 더 풍부해졌고 몰입은 더 깊어졌어요. 몰입된 상태의 대화를 지속해가는 동안 개별적으로 부여한 의미로부터 출발하여 서로 차이가 있는 생각이나 느낌까지를 더해가며 자연스럽게 공동의 의미가 만들어졌다. 이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 때 의미 부여라는 말이 나오고 의미 만들기라는 말이 나와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원래는 미닝 메이킹이라고 하는 공동의 의미 만들기를 말하는 미닝 메이킹인데요. 서로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훨씬 더 풍요롭고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해낼 때 우리가 의미 만들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공동의 의미 만들기 앞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각자 개별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그 주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미가 만들어진 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의미 부여, 공동으로 만들어진 건 의미 만들기 이렇게 구분하여서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가을나무의 느낌을 말로 하고 그것을 다시 은유적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곡의 가사가 구성되었어요. 어떻게 불쌍하냐 할 때 어떻게 라는 말은 결국 아이들에게 불쌍한 느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도록 이끌었고요. 또 이런 은유적 표현은 위의 기록에서도 살펴보면 아이들이 자신의 그 다가공에서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라고 하는 지규를 사용하는 은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느낌들이 한데 모아지니까 마치 가사처럼 구성이 되었고 그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흥얼거림이 시작됐고 이 흥얼거림을 녹음하여서 교사가 체보를 하고 체보된 곡을 피아노로 연주해서 들려준 다음에 그 곡을 한 줄 한 줄 되짚어 보면서 만족스러울 때까지 제가 재구성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가을 정감이 물씬 난 단조의 곡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는 유아 음악교육에서 4세 유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단순하고 수준 낮은 목표를 비춰볼 때 누구도 믿겨지지 않을 일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곡의 구조를 이해하고 가사를 어울리게 배치하는 음악적 구성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가사는 다양한 해석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고 그 안에 이 아이들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독특하고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작업하는 것에 비해 공동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곡 작업은 다양한 맥락이 통합되면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그들 스스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드러나며 모두의 능동적인 참여가 내내 유지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아래는 각 어린이가 이 기나긴 학습 여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개별적으로 쓴 건데요. 이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자면 소윤이의 경우는 곡을 재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성과 친구들의 다양성의 차이로 일어난 문제들을 파악하여서 그에 대한 해결 전략을 제안하는데, 그로써 참여한 모두가 상호 협력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아가도록 지원하게 되어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스스로 중재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만 4세라고는 믿겨질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예 교육연구소인 저와 협업을 했던 A유치원이고, 여기에 참여한 협동교수 협의팀의 이름은 여기와 같습니다.